70세가 넘어서도 배우자가 곁에 있다는 것. 당신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 밤에 같은 이불 속에서 잠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는 40년 넘게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년의 부부들을 상담하고 관찰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명확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배우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할 말,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말, 당신의 배우자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오늘 저는 그 세 가지를 당신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무슨 그런 말을 하나요? 우리 부부는 그런 거 없이도 잘 지내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갑자기 하면 어색해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정말 괜찮을까요?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정말 다 알고 계실까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고마움을, 당신의 사랑을. 아닙니다.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40년,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당신의 배우자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배우자는 조용히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70대, 80대의 어르신들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후회하시는 분들. 그때 한마디만 더 해줄 걸,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걸, 왜 그렇게 당연하게만 생각했을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회, 그 아픔, 그 죄책감,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아직 배우자가 곁에 계신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내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70세 이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평균 기간은 약 10년에서 15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중에서 두 사람 모두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하고 대화가 가능한 시간은 더욱 짧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배우자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와, 나중에 해도 되지. 굳이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아. 우리 사이에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닙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저는 철학자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단언합니다. 나중에 하려던 사람은 결국 평생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기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행복과 평화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할까요?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차려진 밥상, 깨끗하게 세탁된 옷, 조용히 챙겨주는 약, 밤늦게 걱정하는 눈빛,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둘째, 자존심과 체면의식입니다. 특히 한국의 70대 이상 세대는 감정 표현을 부끄러워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남자가 그런 말을 하나, 나이 먹고 오글거리게. 부부가 무슨 연애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자존심이, 그 체면이 당신의 배우자보다 중요합니까? 당신이 죽기 전에 혹은 배우자가 먼저 가시기 전에 가장 후회하게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무의식적인 두려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사실은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불안합니다.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숨기고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에도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당신이 꼭 전해야 할 3가지가 무엇인지. 첫 번째,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당신 삶의 의미에 대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것을 이뤘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도 했을 것이고, 자식들도 키웠을 것이고, 재산도 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곁에 있던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배우자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내들은 자신이 남편의 인생에서 어떤 위치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저 뒷바라지만 한 사람이 아닐까? 나는 그냥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만 한 사람이 아닐까? 내 남편에게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돈만 벌어온 사람이 아닐까? 아내에게 나는 그냥 경제적 수단이 아니었을까? 나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고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배우자에게는 지난 40년, 50년의 삶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상이 됩니다.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가장 깊은 치유가 됩니다. 구체적인 표현 방법,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좋습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Here.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살면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나? 당신을 만난 거야. 당신과 결혼한 거야. 나는 직장에서도 나름 인정받고 살았고 자식들도 키우고 집도 마련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건 바로 당신이 내 곁에 있었다는 거야. 당신이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내가 힘들 때 옆에서 묵묵히 견뎌주고 내 부모님 모시는 것도 도와주고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 젊음을 다 바친 것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알아. 나는 당신 덕분에 살았어.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당신과 함께한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 고맙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뭐가 되나? 나는 그냥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다는 걸. 당신이 밖에서 고생하며 돈 벌어올 때 제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당신이 가족을 책임지려고 애쓰는 모습, 묵묵히 견디는 모습, 자식들 위해 희생하는 모습 다 봤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아요. 저는 당신과 함께한 이 인생이 정말 행복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배우자 인생을 바꿉니다. 두 번째, 당신이 힘들었던 순간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고맙다고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추상적인 감사는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자신이 겪은 구체적인 고통을 당신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힘들었던 그 순간,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았던 그 시간, 혼자 울었던 그 밤을 당신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구체적인 고통의 순간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배우자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내의 경우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속에서 참고 견딘 순간, 아이들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순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쪼들리며 살림하던 순간, 친정 부모님이 아플 때 제대로 돌보지 못해 죄책감 느끼던 순간,
당신이 술 먹고 들어와서 힘들게 할 때 참았던 순간, 남편의 경우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가족을 위해 참았던 순간, 사업이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던 순간, 자식들이 사고 칠 때 책임지려고 애쓰던 순간, 몸이 아파도 돈 벌어야 해서 참고 나갔던 순간, 부모님 임종 앞에서 무너지고 싶었지만 강한 척했던 순간, 이런 순간들을 당신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까? 저는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그 순간들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고. 구체적인 표현 방법. 여보,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당신이 병원에 가서 간호하던 거 기억나? 그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몰랐던 게 아니야. 당신이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간호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을지 나는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내가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랬어. 당신 혼자 밤낮으로 아이들 돌보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학교 문제로 걱정하고 나는 돈 벌어온다는 핑계로 당신한테 다 맡겼어. 그때 당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나는 당신이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 가정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아. 정말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제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이 회사에서 어려움 겪을 때 집에 들어와서도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던 거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당신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당신을 힘들게 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신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냥 밥 먹어 라고만 했지. 힘들지 한마디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당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당신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알아요. 장남이라고 모든 거 책임지려고 하고 제사도 챙기고 동생들도 챙기고 그게 얼마나 부담이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알고 있어요. 당신은 평생 강한 척하면서 살았지만 저는 알아요. 당신도 많이 힘들었다는 거, 당신도 많이 외로웠다는 거. 그런데 저는 당신이 그 모든 걸 견뎌줘서 우리 가족이 이만큼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진심으로. 당신이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배우자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앞으로 남은 시간 당신을 더 소중히 대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과거에 대한 감사와 인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희망도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 남은 시간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약속, 이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70이 넘었는데 뭘 바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달라진들 무슨 소용이야?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90세가 넘은 부부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변했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그분들의 말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약속해야 할 것들. 1.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 아침에 차려진 밥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밤에 옆에서 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2.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하겠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맙소, 고마워요 하고 말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감사함을 표현하겠습니다. 3. 더 귀 기울여 듣겠다. 배우자가 하는 말을 대충 듣지 않겠습니다. TV 보면서, 신문 보면서 듣지 않겠습니다. 얼굴을 보며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듣겠습니다. 4. 더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산책이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식사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라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 더 부드럽게 대하겠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70이 넘었잖아.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을 소홀히 대한 것 같아.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더라고. 10년일지, 20년일지, 아니면 더 짧을지.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당신을 더 소중하게 대하겠다고.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야. 아침에 밥 차려주면 고맙다고 말할 거고, 당신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거야.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 산책이라도 함께 하자. 손잡고 동네라도 한 바퀴 돌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시간이 될 거야.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당신을 더 잘 대할 거야. 약속할게. 이렇게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당신의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잘 잤어? 하고 물어보십시오. 밥 먹을 때 맛있네? 하고 말하십시오. 저녁에 오늘 힘든 일 없었어? 하고 물어보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당신의 말년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8세 남편과 76세 아내였습니다. 남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내한테 평생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어요. 남자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다니는데 혹시 먼저 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말했어요. 여보, 고맙소. 평생 나 때문에 고생했소.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그 말 해주기를 평생 기다렸어요. 단 한 번이라도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교수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왜 진작 하지 못했을까? 왜 이제야 했을까? 만약 아내가 제 말을 듣기 전에 먼저 갔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 남편분은 그 이후로 매일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남편은 슬프고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또 다른 부부도 있었습니다. 82세 아내분이셨는데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우리 남편이 치매 걸리기 전에 저한테 한 가지 말을 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이 인생이 행복했소. 후회 없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평생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 모실 때도 힘들게 안 했고 자식들 키울 때도 별로 도와주지 않았고 돈도 많이 못 벌어왔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저는 모든 게 괜찮았어요. 지금 남편이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회 없이 남편을 돌볼 수 있어요.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단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가 평생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가 죽음 앞에서도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 말을 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당신이 꼭 전해야 할 3가지. 첫째,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다. 둘째, 당신이 힘들었던 순간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셋째, 앞으로 남은 시간 당신을 더 소중히 대하겠다. 이 3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담아서 입 밖으로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너무 늦게, 너무 많이, 너무 오래 후회합니다. 당신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이 영상을 끄고 난 후 바로 하십시오. 당신의 배우자에게 가서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진심을 담아서 말하십시오. 고맙소. 사랑하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소. 이 말들이 당신의 말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말들이 당신의 배우자에게 평생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당신이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선언해 주십시오. 오늘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자를
더 소중히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왜냐하면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실천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것입니다. 나도 해야겠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댓글로 선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언을 실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하지 못한 말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말할 걸, 그때 표현할 걸, 그때 고맙다고 할 걸. 이런 후회는 평생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회는 지금 당장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말하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말하십시오. 오늘 말하십시오. 내일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이제 그만 그 말을 해 주십시오. 고맙소. 사랑하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소. 이 말들이 당신과 당신 배우자의 말년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약속합니다. 저는 김영석 교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후회 없는 말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